자, 오늘 한국사 편지 2권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반 논술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 만적이 신분 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켜야 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을 가지고서 설득하는 그런 글, 주장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 서로가 쓴 논술에 대해서 찬반 논술에 대해서 민준이가 듣기에 아, 서로의 입장이 잘 드러났는지, 서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잘 들었는지,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풀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준이가 어쨌든 또 서로의 논술을 들은 소감, 평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선생님이 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우선 발표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뭐지? 만족이 신분 해방을 위해서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것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족이 난을 일으킬 만큼이었으면 누비에 대한 그 엄청난 차별이 있었고, 또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그 난으로 사회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에서는 나는 일으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회의 생각을 바꿔서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때 상황에서는 노비가 많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난을 일으키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표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를 일으켜서 사회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끝. 네. 민준이, 뭔가 잘한 거 같아요. 뭘 잘한 거? 그, 뭐지? 약간, 상대편의 반박을 예상해서 반론을 한 게 잘 쓴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 서로 얘기 우리가 나중에 더 하겠지만, 지금 민준이가 얘기했던 대로, 서로가 특별히 반론, 상대방의, 아, 주장을, 근거를 예상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론 부분을 특별히 잘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안 배우고도 그렇게 잘하다니 이상합니다. 나머지는 정상입니다. 네. 자, 반론하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우선, 민준이 것도 발표 듣고, 그 다음에, 서로가 민준이가 또 쓴 글에 대해서, 또 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노비들은 신분 해방을 위해 수도 개경에서 봉기를 계획했었지만 순정이라는 노비가 한충유에게 사실을 말해 봉기를 실패했다. 본론에서는 저는 신분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비들은 평생을 주인의 밑에서 일만 하고 살았고 주인에게 사람으로도 대우받지 못하는 등 노비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신분이므로 노비 만족과 같이 노비 신분을 없애기 위해 난을 일으킬 것 같다. 반론에서는 노비가 없으면 주인 집의 집안일은 누가 하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집안이라는 사람에게 노비라는 신분은 주지 않고 돈을 한 일에 대해 제 값을 주어서 돈을 벌고 사람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게 한다. 결론에서는 저는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순정이 한충이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음, 이것도 약간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이런 것을 제가 발표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민주도 보면 반론을 역시 서로도 반론을 잘 썼는데 민주도 보면 반론을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신기해 민준이하고 서로가 다른 친구들 선생님 가르쳐 보면 반론 쓰기를 제일 어려워하거든. 반론을 잘 모르고 어, 헷갈려하고. 근데 어떻게 반론만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잘하는지 아주 신기합니다. 훌륭한 어린이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하나 네. 배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논술, 논술이 뭐냐?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데 초등학생 수준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논설문 들어봤어? 논설문? 네. 주장하는 걸. 네. 논설문을 잘 쓰는지, 잘 쓰는지, 잘 못 쓰는지 시험 보는 게 논술이에요. 아, 큰일 났다. 네. 선생님 또 한글 이게 또 먹었네. 한글 이상해졌어. 응답이 없대. 잠깐만. 그러지. 한글이 저기 가끔 이렇게 다운이 돼 버려. 자,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 주장하는 걸 얼마나 잘 쓰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데 이 논술이 커다랗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배워야 될 논술이라는 것들이 어, 찬반 논술이라는 게 있고 문제 해결형 논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맞지? 어. 논술이 찬반 논술이라는 게 있고 문제 해결 논술이 있어. 음, 그래서 찬반 논술은 우리가 이번에 그 숙제로 쓴 것처럼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해서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찬반 논술이라고 얘기를 해. 반면 문제 해결 논술은 말 그대로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문제 해결의 논술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만적의 난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야. 만적의 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아이디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의 논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뭘 쓸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의 문제, 논술.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찬반 논술 문제인지 문제 해결의 논술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우선 가늠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켜야 했나 일으켜야 하나? 라는 부분에서 찬성.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킨 건 잘한 일이다. 찬성. 아니다.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에 위해 난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에 속한다? 찬반 논술에. 찬반 논술. 그래서 우리가 문제 논술은 나중에 따로 배울 거야.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찬반 논술은 아예 그 형식이 정해져 있어. 때문에 전에 독서감상문 얘기하면서 독서감상문은 따로 무슨 형식 같은 게 사실 안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렇게 써도 된다고 그랬어, 사실은. 독서감상문은. 근데 찬반 논술은 아무렇게 쓰면 안 돼. 룰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룰이 딱 정해져 있어. 서론, 본론, 반론, 최종 결론. 근데 요 반론은 보통 그냥 반론이라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론은 그냥 어디에 속해서 본론에 속해서 그냥 서론, 본론, 반론. 보통 이 3단으로 구성. 서론, 본론, 결론으로 3단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아. 요 반론은 때로는 빠질 수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반론이 들어가. 서론이 하는 일이 뭐냐? 서론은 하는 역할이 내가 아, 다룰 문제를 소개하는 것. 즉, 다짜고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바로 문제만 턱 던져주면 갑자기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켜야 했을까라고 민준이가 오늘 처음 만난 친구한테 야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켜야 했을까? 내가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그럼 친구가 뭐라고 그래? 음, 노비 만족이 뭔데? 어? 음. 걔가 왜 신분 해방을 위해 나섰는데 음, 그 문제가 뭔데? 라고 그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네 얘기를 알아듣기가 너무 곤혹스럽다는 거야. 난처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해주는 거야? 소개해 주는 거. 소개. 이게 서론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서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 제기.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러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흥미,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거 되게 흥미있는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중요성. 요 문제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요걸 뭐 해봐? 들어봐. 하기 음, 위해서 흥미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끌어낸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서론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서론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이다. 내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거든. 그래서 보통은 서론의 끝에 노비 만족이 신분해방으로 난을 일으켜야 했을까요? 요 이야기, 요 원래 논술 문제. 요게 서론의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물론 이제 그 서론에다가 물음표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는 노비 만족이 신분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켰다고 또 노비 만족이 신분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키는 정당합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담아서 씀으로써 얘가 지금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 음, 아니면 뭐 노비 만족은 신분해방을 해 난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라고 쓸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미에 대해서 왜냐면 문제 제기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 문제 제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문제의 배경이 되는 부분 설명함으로써 그 문제를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충분히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쓰는 것들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보통. 서론 1단계는 문제 자체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 야, 그럼 여기 지금 노비 만족이 신분해방 그 신분에 나뉘겠다면 요 이야기 요 스토리 지금 요게 지금 민준이가 쓴 요게 지금 1단계로 쓴 거야. 그 상황을 어, 쓴 거야. 물론 이거를 자세히 써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썼어. 근데 어쨌든 그게 1단계. 반면에 2단계는 쟁점.
쟁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는 거야. 즉, 요 쟁점이라는 거 뭐냐? 이게 왜 도대체 문제가 되냐라는 얘기야.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을 위해 난을 일으키는 거,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이 안에는 어떠한 지점들이 충돌하고 있는지, 요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즉, 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어떤 아저씨가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어. 근데 그 아저씨 집이 시골이야, 시골. 어? 네. 그런데 보니까 그날 밤에 자기 아이가 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병원을 황급히 가야 돼. 음, 그런데 병원에 119 연락을 받더니 주변에 큰 불이 나서 다 거기 출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끝나고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가 막 너무 아픈데 응급 상황인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좀 술을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하면 안 되잖아. 네. 아니 뭐 애가 너무 아프니까 뭐 해야 돼? 어, 운전해서 빨리 가야 되는지. 지금 네. 갈등 상황이야, 갈등 상황. 이 경우에는 뭐야? 아픈 자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해야 해야. 하나? 이게 논술 문제야. 이해가? 네. 교수님이 그 상황을 쭉 설명했지. 네. 이런 상황을 정리했으면 그게 1단계야. 문제 자체를 풀어 설명하면. 네. 근데 2단계는 그게 아니라 쟁점을 드러내는 방식을 쓰는데, 거기에 어떤 쟁점이 있냐면, 자, 딸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보여야 돼요. 딸을 구해야 돼. 즉, 자녀의 생명, 자녀의 생명 구하기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 vs 음주운전 하면 돼, 안 돼? 근데 법을 뭐 해야 돼? 법을 지키기. 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자녀의 생명도 구하면서 법을 지킬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아저씨가 그냥 술 안 먹고 들어왔으면 애 아프면 당연히 자기가 병원 데려가면 아무 문제 없어. 이건 논술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자녀의 생명을 구하자니 뭐 법을 뭐 할 수밖에 없고 어길 수밖에. 어길 수밖에. 법을 지키자니 자녀의 생명이 뭐해? 위태롭고. 위독해지고. 위태롭고. 이 둘 중에서 과연 뭐 뭐가 더 우선이냐는 얘기예요. 즉 그 문제. 아까 음주운전에서 그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의 문제의 그 속에는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우선인지 법을 지키는 일이 더 우선인지가 뭐 하는 거다? 부딪히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요 쟁점, 이 문제는 이런 쟁점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자기가 분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고. 이렇게 서론을 쓰면 이 서론을 이렇게 1단계로 쓰는 것보다 수준이 좀 더 높은 거야. 2단계로 이렇게 쓰면 이 문제가 바로 그 뭐야? 이 심사위원들 보기에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안다는 거야. 요 1단계로 쓰면 문제를 이해하고 있구나. 문제를 알고 있구나. 문제를 이해하고 있구나. 문제를 알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문제를 뭐 할 수 있구나? 분석하는 분석. 능력이 있구나.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2단계로 쓰는 사람이 1단계로만 쓰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3단계는 뭐냐? 쟁점을 배경 지식과 연계해서 흥미롭게 작성하는 거. 즉, 요 3단계는 문제를 이게 쟁점을 드러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쟁점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다른 것과 연결해 가지고 흥미롭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은 이 사람이 쟁점 파악도 할 수 있고 플러스 뭐까지 있구나? 배, 배경 지식도 있고 배경 지식. 그거를 연결하는 능력까지 있구나. 그리고 뭐 어려운 말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적용하는 능력까지 있구나. 배경 지식도 있구나.
쟁점도 파악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3단계로 쓰면 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아까 자녀의 생명을 구할 거냐, 법을 지킬 거냐, 라는 요 이야기는 꼭 이 음주운전에서 병원에 가야 되느냐,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선생님 갑자기 그동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자, 선생님이 지금 유기재 쌤의 동화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를 쭉 쓰고 있지. 네. 네. 요 이야기를 왜 했냐라는 얘기.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 같은 불법 행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다. 요 얘기를 쓰고 있지. 요게 뭐기 때문에? 쟁점이기 때문에, 쟁점. 근데 요 쟁점이 조금 아까 선생님이 들렸던 불법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뭐야? 주장이야. 그건 주장. 진짜. 주장인데 요게 사실은 문제 제기야, 문제. 문제를 제기한 거야. 요걸 이렇게 써도 되고, 데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생각하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과연, 아버지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요게 지금 뭐 한 거야? 물은 질문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근데 꼭 네. 문제 제기 형태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바로 주장을 써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힌 거니까 이렇게 끝내도 된다고 서론은. 이게 지금 서론이야. 요게 지금 서론 3단계. 자기가 알고 있는 뭘 이용해서 지식, 지식, 배경 지식. 동화. 꼭 동화 얘기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역사 사실도 괜찮고 실제 있던 사건도 괜찮고 그렇게 흥미로울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 그러면서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알 수가 있어. 파악할 수 있- 아, 요렇게 쓰는 걸 요걸 보고 우리가 뭘 썼다고 그런다? 서로. 서론을 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서론 민준이 서론에 대해서 감이 좀 잡혀? 네. 어. 네. 이건 선생님 지금 이건 3단계로 쓴 거야. 어, 3단계로 안 쓰고 만약에 2단계로 쓴다. 응? 2단계로 쓴다 그러면 요게 빠지는 거야, 요게. 요 얘기가 빠지는 거야. 음, 이것이 빠지고 쟁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는 거야. 쟁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면 지금 이거는 법과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즉 2단계. 음, 요거 아까 법의 자녀의 생명 문제냐 법의 문제냐 요 어, 이야기를 드러내 쟁점들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는 거야.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 이런 뭐야? 이게 몇 단계 쓴 거라고? 2단계. 4단계로 쓴 거야. 아까 거하고 차이를 알겠어? 네. 네. 여기는 쟁점을 더 드러내는 거야. 쟁점을 더. 그리고 어, 요 1단계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단계로 쓰면 뭐가 없어? 쟁점.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요게 빠지고 그냥 요것만 오는 거야. 어, 요것만 온 건데 다만 1단계로 쓰면 요 이야기가 좀 더 뭐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더 자세히. 이해가? 네, 사실은 뭐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이런 거 없어 사실은.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다 3단계를 썼으면 제일 좋아. 때로는 이렇게 배경식과 연결해 쓸 만한 게 없어. 그러면 2단계로 써야 돼. 자기가 그 쟁점이 뭔지 모르겠어. 분석하기 힘들어. 그럼 몇 단계 써야 돼? 1단계로 써야 돼. 일단,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1단계로 쓸 건지, 2단계로 쓸 건지, 3단계로 쓸 건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됐니?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으로 왜 나를 이렇게 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배운 방식에 따라서. 근데 1단계로 쓸 건지 2단계로 쓸 건지 3단계로 쓸 건지는 그건 민준이나 서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어쨌든 끝에 가서 마지막 그 부분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할까요? 노비 만족이 신분 해방으로 나를 이렇게 할까요? 라든냐면 아니면 아까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뭐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서론의 끝이. 이해가? 네. 네, 아, 그래서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간 몇 분 줘? 음, 몇 분 줘? 음, 더 몇 분? 5분이요. 5분. 먼저 5분 주고 필요하면 더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써보고 선생님이 큰 기대 안 합니다. 처음 네,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겁먹지 말고. 네, 무시해. 선생님 날 무시하고 있어. 내가 천재인데 막 이러면서. 자, 일부러 못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다시 쌤이 또 알려줄 거니까 아, 워드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워드로 쳐서 보여주면 제일 좋고 힘든 사람은 공책을 쓰고 그래서 논술은 글로 쓰는 거야. 생각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쓴 대로 그대로 읽어줘야 돼. 한 글자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왜냐하면 원래는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는 뭐야? 제출하는 거예요. 쓰는 거. 글을 읽는 거야. 이 논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말로 할 생각 말고 글로 꼬박꼬박 잘 써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발표하기 바랍니다. 이해했어? 네. 네, 어, 자, 타이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단계로 쓸 건지 2단계, 3단계로 어떤 걸 쓸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 일단 5분 주고 필요하면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 썼어? 민준이 서로 다 썼어? 네. 아니야. 아니야? 그래. 너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야. 아, 자, 어떻게 발표를 일단 할까? 순대까지? 민준아? 왜? 저 아직 아직 뭐, 못 썼어요. 순대까지 있을 거 아니야. 왜? 아직 못 하나도 못 써. 썼어? 하나도 못 썼어? 네. 어떻게 할까? 서로 네. 그냥 발표할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줄까? 어떻게 돼? 시간을 줘도 돼요. 서로 이야기를 우선 들어보고 나서, 그러고 아, 나서 민준이한테 시간을 줄 건지 아니면 서로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잘 써놓고 저렇게 자신만만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표 일단 한 거 듣겠습니다. 민준이 지금 한 글자도 못 썼다는 거야? 네. 알았어. 자, 서로가 쓰겠습니다. 서로가 발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서로 어디로 쳤어? 공책에 썼어? 공지에 있었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일단 그 문제 그거는 노비 만작은 난을 일으켜야 했나. 그래서 이 시대에서 노비 만작을 포함한 많은 노비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살았고, 또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여러 노비들이 난을 계획했는데, 그 난을 계획하는 도중에 그 순정이라는 노비가 그것을 발표해서 취소가 됐지만, 노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비가 사람에 대한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난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 또 그들에게 불리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난을 선택해서 바꾸려고 했다는 것에 저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서로가 서론을 쓰자고 했는데 서로가 지금 뒷부분은 서론이 아니고 그건 본론 주장하는 글이고 서론은 너가 이제 네 그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근거를 밝히는 건 그 본론에 가서 하는 거고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하고 지금 서로가 지금 쓴 게 몇 단계로 쓴 거야? 2단, 1단인가? 2단. 1단계로 쓴 거야. 근데 1단계로 썼는데 서로가 1단계를 자세히 쓴 게 아니야. 지금 서로가 쓴 그 정도는 아까 민준이가 처음에 숙제로 써온 그 정도야 지금 수준이. 그래요? 그 배웠으면 배운 거에 맞춰서 아까 민준이가 쓴 것보다는 좀 더 나았게 썼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너가 1단계로 쓰는 것, 1단계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1단계로 써도 되는데 책 보겠습니다. 책. 책 있지? 네. 저 책 네. 가져올게요. 가져와. 책 130쪽, 131쪽, 132쪽.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순정이 무슨 뭐 배신해갖고 뭐 했다.
요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30쪽과 131쪽과 132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노비들의 상황이 어떠했나. 그리고 그 노비들이 왜 뭐 하게 됐나? 난을 일으킬 그런 모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나. 그 부분에 대한 그 배경 설명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130쪽과 131쪽과 132쪽의 내용을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너희들이 그 서론을 작성하는 게 그게 1단계라고. 서로야. 2단계는 노비 만족이 난을 일으키는 게 왜 문제야? 그 쟁점이 뭐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왜 쟁점이 되는 거야? 왜 그게 논술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 사이의 갈등이야? 아니, 그럼 뭐가 갈등하는 거야? 둘 다 좋은 거야. 아까 생명을 지키는 일, 법을 지키는 일, 둘 다 좋은 거야. 근데 그 두 개가 아까 한꺼번에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하고 뭐가 갈등하는 거야? 그냥 계속 살, 음. 그냥 그, 뭐지? 체념하고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체념하고 나날이, 계속 사는 게 좋은 거야? 윤준아? 아니요. 체념하고 계속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이제 체념하고 계속 살 거냐? 아니, 체념하고 계속 사는 게 좋은 거야, 지금 하는 거지. 그 음, 좋은 게 뭐야? 그럼 그냥 살았을 때 좋은 점이 뭐야? 어, 노비 만족이 나는 안 일으키고 그냥 살 때 좋은 점은 뭘까, 얘들아? 안 다쳐요. 안 다치지. 아, 그리고 뭐가 중요해? 자신의 그, 뭐가 중요해? 몸, 안전이 중요해, 안전. 아, 그렇잖아. 안전이 중요하잖아, 안전. 음, 어? 근데 만족의 난을 일으키면 잘못하면 뭐해? 죽을 수도 있어. 하필 좀 죽을 수 있잖아. 어? 잘못하면 감옥 가잖아. 그래도 자기 아, 안전 위험하잖아, 위험. 그럼 이게 좀 안전의 문제, 안전. 근데 그 만족의 난을 일으키는 이유, 만족의 난을 일으키면 좋은 점이 뭐야? 일으키려고 하는 그 가치는 뭐야? 그 노비의 신분 해방을 위해서 신분 해방. 지금 신분 해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 아니면 인권, 올라르면 인권. 인권을 응, 누려야 돼, 누리지 말아야 돼. 누려야 돼. 누려야 되잖아. 그 인권을 누리는 그 가치와 자신의 뭐? 응, 안전을 지키는 거가 안전하면서 인권을 누릴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지금 문제는 안전을 유지하자니 자신의 인권이 계속 침해당하는 거고,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고, 인권과 자유를 추구하자니 뭐 하는 거고,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고, 하는 거고. 이 식으로 뭘 생각하라고? 그 저, 문제의 쟁점이 되는 쟁점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그 응,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 쓰는 게 그게 몇 단계? 2단계. 2단계다. 서로야. 네. 그 2단계로 쓰려고 노력해 봐야지. 또 3단계는 그러면 그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 또는 뭐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충돌했던 일이 노비 만적의 난밖에 없어? 아니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음,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봤던 동화책,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현실에 벌어진 일, 뭐 등등 영화, 드라마들 중에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음, 독립운동? 독립운동? 왜? 그것도 그냥 음,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음, 일본이 핍박할 건 아니까 음, 안 하는 게 맞고 음. 음, 그 의견을 말하려면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도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 그렇지. 음, 그럼 서로는 지금 일제 침략기에 독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쓰는 거야.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일제 침략기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비 만적의 난과 겉으로 보면 다른 얘기잖아. 네. 근데 그 안에 본질은 똑같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를 써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3단계라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써도 되고, 아니 독립운동 말고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이 써도 된다는 거야. 뭐 아니면 노비 만족에 난 거 아주 비슷하게 미국의 뭐 미국에서 노예? 노예 해방을 위해서 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 어쨌든 자유와 정의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했던 일 또 뭐 있어? 우리나라에서 5.18? 5.18 민주화운동도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음, 생각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결해서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아까 말했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낯설어서 뭐 잘 안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여러 번 해서 연습하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단계를 쓸 건지 2단계를 쓸 건지 3단계를 쓸 건지 잘 한번 여러분이 결정해서 쓰는데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어줬던 것들처럼 여기 요 3단계로 쓴 거 예시 들어 네. 2단계로 쓰던 것처럼 이렇게 예시 들어줬던 것처럼 1단계로 써도 이렇게 예시 들어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음, 자, 5분 후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써. 어, 근데 어, 그 예를 들어 3단계를 쓸 때는 음. 그 딱 3단계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3단계? 다 들어와. 여기 3단계가 들어가는데 2단계가 간단하게 들어요. 간단하게. 그 아, 1단계 당연히 써야 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야. 음, 3단계는 삼만 쓰는 게, 배경 지식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쟁점과 내용 이해까지 다 쓰는 거, 그 세 가지를 다 쓰는 거지. 음, 1, 2단계를 포함한 3단계인 거지. 됐어, 민준아? 네. 음.
다 썼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썼어? 아니면 시간 더 필요해? 음, 다 썼어요. 그럼 다 썼고 민준이는? 저도 다 썼어요. 그럼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준이부터 공유해 줄 수 있으면 네, 공유해 주고. 네. 읽어. 대한민국의 5.18 운동에서는 전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에 맞서 시위를 벌인 것처럼 노비들도 위험을 감수하며 신분해방을 위해 난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노비들은 주인들의 말할 줄 아는 도구,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등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사회로부터 아무 보호도 못 받는 대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고 다 썼다고 하면 안 돼, 민준아. 이제 절반 정도 썼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고려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만적이 뭐 어떻게 했고 그래서 만적이 나는 이렇게 되나 까지 쭉 써야지. 그래야 이제 어,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는데 저 5.18 민주화운동도 이야기로 지금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그 부분들이지. 네. 근데 그 중간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쟁점을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전에 난 얘기를 이렇게 풀어 소개하면 되는 거지. 수고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잘했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맞아. 다음 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노비 만족이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난을 계획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난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국 만족을 포함한 여러 노비들이 난을 계획해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순전의 배신으로 나는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못되었지만 최선의 선택인 난을 통해 뜻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을 사용해 뜻을 전하는 만적의 행동이 옳을까요? 음. 그러면 좀 서로가 쓴 거 몇 단계 쓴 거야? 2단계. 1단계, 1단계. 일단, 1단계 쓴 거야, 1단계로 서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아직 못 쓰고 있는 거야. 노비 만적의 난이 단지 그게 쓴 게 아니라 이 책에 따르면 노비 만적이 그런 난을 일으킬 계획을 왜 세우게 된 거야. 그 전에도 신문에, 핍박은 받았잖아. 근데 네, 그 전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하다가 왜 그 시기에는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 이게 뭐라고 나왔어?
무신 정권으로 그렇지, 바뀌었. 무신 정변을 통해서 이른바 하극상, 무신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뒤집어 엎는 걸 봤어. 어느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덤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덤벼 갖고 이 아들이 이놈의 자식이 그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했더니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덤볐잖아. 응,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덤비는 걸 보고서 야 어른한테 덤벼도 되는구나 라는 걸 뭐 하게 된 거야. 아들도 알게 된 배운. 거야. 그 전까지는 자기가 덤빌 생각을 못 했던 거야. 무신들이 왕을 한테 덤비는 걸 보고서 응, 그럼 우리도 뭐 할 수 있겠구나. 대, 덤빌 수. 그래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이냐라고 얘기가, 무신들이 왕처럼 행사하는 걸 보면서 쟤들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야. 게다가 이제 무신들이 더 이제 뭐 한 거야. 그 정치를 제대로 잘 못해서 더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서로가 충분히 해줘야 돼. 그게 1단계를 충실하게 잘 쓴 거라고 서로. 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부분 그것들이 갖는 그 쟁점이 뭐냐? 그 쟁점을 그냥 뭐 노비들이 그 뭐야? 그냥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2단계로 쓴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 쓰는 거야, 이거를.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 쓰는 거야. 응, 수단을 구성해서 충분히 2단계로만 쓴다 했을 때는.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어쨌든 자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논술 중에서 이제 서론 쓰는 방법을 배웠는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론 쓰는 방법, 또 반론 쓰는 방법, 변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차근차근 앞으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어쨌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슬픈 노벨상이라는 책입니다. 슬픈 노벨상이라는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이 왜 슬픈 노벨상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책을 잘 읽은 겁니다. 자, 응.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